기자님이 이제 어릴 적에 하동에 살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뭐 제주도를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되시는데 정말 긴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동으로 제주에서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와서 좀 느끼게 되신 점, 그런 것들로. 부모님이 여행 가신다 그래가지고 장기 여행을 가시니까 한 3개월 동안 좀 집을 좀 봐달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와서 그냥 지내는데 뭐 별로 아무 할 일이 별로 없고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들도 동시에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막 술도 많이 마시고 막 혼자서 밤낮도 바뀌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진짜 그냥 내가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살았구나. 뭔가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지 않고 있어도 이게 유지가 되는. 네. 마음 속에서만 괴로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편해져서 아, 여기서 한번 좀 살아볼까? 어쩌면 여기서 내가 나답게 내 모습대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부모님이 이제 돌아오시고, 부모님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집 앞에 이제 양수발전소를 짓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저보고 영화 하려면 한예종 가야 됐다고 했던 그 형이 네네. 그 당시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운동 하시니까 전화를 한번 했죠. 아, 우리 집이 댐이 생긴다는데요? 이랬더니 설명회 가서 깽판 놓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가가지고 아,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우리 지금 그 터전이 지금 사라지게 생겼다. 우리가 빨리 대응을 좀 잘 해야 된다 했더니 동네 분들도 같이 놀라셔가지고 막 이제 같이 막 뛰어다니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막 하동에서도 막 뭐 악양에서도 막 반대하시고 뭐 이렇게 동네에서 다 반대를 하시니까 결국에는 열흘 만에 어떻게 좀 정리가 되긴 했죠. 예, 그 당시 이제 군수님이 하동에서는 응모를 하지 않겠다. 예, 철회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좀 환경 운동가로서 좀 활동을 하게 됐고 그 지역에 있던 또 활동가 분들하고도 좀 연결이 돼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동에 화력발전소가 있었는데 그 동네 주민이 오셨어요. 근데 화력발전소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까운 줄도 몰랐고 그 지역에 사신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이런 거를 처음 안 거예요. 와, 내가 이걸 모르고 그냥 한전에서 주는 30cm짜리 자 있었거든요. 고맙다고 잘 쓰고 있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니까 댐 때문에 쫓겨날 뻔하고 제 터전을 잃을 뻔했는데 와, 이 사람들은 또 몇십 년 동안 이걸 당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의 어떤 괴로움과 이런 화나 억울함이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막 참을 수가 없고 막 와, 이분들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런 것이 사실은 월간 하동 사람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그 하동 지역의 뭐 돈사 문제, 이제 지역의 지대가 싼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그렇게 공장식 축산을 하려고 하고 태양광 발전 때문에 이렇게 숲을 막 베내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아, 이 지역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억울함이 더 계속 커지고 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고민들이 좀 이어져 왔던 거예요. 조금 궁금한 게, 거기서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투쟁하는 사람들한테 너 그럼 지금 100만 원 싸서 그런 거야? 그럼 200 줄게, 뭐 아니면 400 줄게, 600 줄게 이런 식으로 가격 올리는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터전이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투쟁들을 이어가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 같은 게 어디서 도대체 온 건가? 사실 딱히 그런 의미를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지리산에 살게 된 것도 부모님이랑 같이 이사 와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 살게 됐는데 그냥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이 공간이 마음에 들고 지리산 사람이라고 하면 서울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막 약간 물어봐 주거든요. 예. 아, 너가 화계에서 왔니? 약간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저 화계 사람이고 지리산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여기를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억울하니까 네.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또 지리산 산악열차 소식을 듣게 되신다고 끊이지 해요. 않아. 아, 그러니까요. 이 진짜 너무 억울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2019년에는 댐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 반대 운동을 했는데 그 지역에 다시 케이블카 산악열차 모노레일 놓겠다. 그런 계획을 이제 갖고 왔더라고요. 또 기획지정부와 하동군과 뭐 정부가 이번엔 나서가지고 뭐 자기네가 중재를 하겠다면서. 근데 막 나는 막 완전 무시하고 막 저는 막 바로 산 밑에 있는 사람인데 네네네. 막 저 예를 들면 면소재지 있는 사람이 주민대표로 가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뭐 갈등 조정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갈등은 오히려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지역 주민을 되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화력발전소 그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었어요. 90년대에 그 화력발전소 만들어지면서 어떤 문구가 있냐면 지역 주민들의 학력 수준이 낮다. 이게 환경영향평가서에 적혀 있는 왜? 거예요. 충격적이네. 네. 진짜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못 배웠으니 반대를 할 줄도 모르고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쓴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물어봤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아이고, 저는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정말 충격적인.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고스란히 반영된 그런 문장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외부에서는 사실 산악열차가 왜 나빠? 그냥 뭐 지역에 발전되는 거 아니야? 그럼 손님도 더 많이 오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지역 더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사실은. 들으셔가지고 네. 지금 비밀입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이분들하고는 이제 뭔가 약간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디서? 너네 돈 벌면 좋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돈도 벌고 뭐 사람들 손님 오고 뭐 지역이 활성화되면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지리산의 어떤 그 풍경이 쫙 펼쳐져 있고 네. 거기에 그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런 풍경하고 그 돈하고 바꾸고 싶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를 주는지 저한테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얼마인지 들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죠. 또 굳이 듣고 싶지 않다. 네, 그쵸. 내가 좀 보존하고 싶은 혹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지리산이지 이거를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돈하고 바꾸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곳에서 제가 사는 게 저의 삶인데 저의 삶을 굉장히 좀 위협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